네, 밸류에이션 두 번째 코너인 이제 절대평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평가는 이제 말 그대로 상대적 개념, 남과 비교를 하는 것이고요. 절대평가는 그 평가를 하고자 하는 어떤 업체의 실적 흐름을 가지고 남과의 비교 없이 바로 절대적으로 그 적정 가치를 산출해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절대평가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요. 다 공통점은 할인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를 할인하는 모델이고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잉여 현금 흐름 할인 모델인 DCF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평가는 현재 절대평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델들이 모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현가로 할인한 모델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DCF만 하더라도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든지 다 글이 길기 때문에 일단 제가 요 정도만 해도 말로 설명할게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든지 또 뭐 베타라든지 또는 뭐 연구 성장률이라든지 또 리스크 프리미엄 등의 어떤 재반 변수에 따르는 어떤 가치의 어떤 민감도, 가치 변동이 꽤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의 실적 흐름, 그리고 한 몇 개 년 정도는 이제 실적을 추정하고요. 그 이후에 뭐 영원히 추정할 수 없으니까 연구 성장률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쭉 당겨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업종은, 모든 종목은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 근간이 되는 것은 결국은 미래 추정치잖아요. 어떤 특성을 가진 업종이든지 간에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추정치를 기반으로 밸류에이션, 그건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절대평가는 어떤 실적 흐름이 안정적인 업종, 어쩌면 약간 가치주 컨셉의 업종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변동이 크다거나 또는 한 1, 2개년 정도는 추정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한 3년 이후부터는 사실 추정이 어려운 업종, 이런 어떤 플럭시션이 큰 어떤 실적 변동성이 큰 업종에 있는 업체를 사실은 절대평가로 할인 모델을 쓰기는 좀 곤란해요. 거기다 또 뭐 재반 변수 조정에 따른 가치 왜곡 가능성도 크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인터넷 업종의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는 흥행산업이잖아요. 지금 특정 신작 가지고 잘하고 있지만 한 3, 4년 뒤에 이 신작은 어떻게 버틸 것인지, 그 점에서는 그 시점 3, 4년 뒤에 또 나오게 될 새로운 신작은 망할지 될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이거를 뭐 한 3, 4개년 뒤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성장할까 해서 연구 성장률로 잘 때려버린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저희 업종은 실적 흐름도 그러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크죠. 이른바 베타가 큽니다. 베타가 커요. 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우리가 사후적 베타를 해가지고 베타도 계산을 해야 되지만, 우리 뭐 와이즈 FN이라든지 FN 가이드라든지 이런 베타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게 또 베타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이죠. 그 기관에 따라서 베타 값이 조금씩 다른데요. 사실 0.1 또는 0.2포인트 정도만 달라도 이게 가치가 확확 달라지거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 성장률이라든지 베타라든지 이런 주요 어떤 재반 지표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또 주가 변동성이 좀 크고 실적 변동성이 큰 업종군의 종목들은 사실은 이 평가는 좀 크게 맞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업종에서는 절대평가 잘 쓰지는 않는데요. 기본 밸류에이션으로서 상대평가를 쓰되 절대평가는 약간 그 백업 방식으로 이제 쓰고 있긴 하죠. 어쨌든 알아보자면 DCF, 디스카운티드 그 프리 캐시플로우의 약자죠, 그죠? 잉여 현금 흐름 할인 모델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수많은 텍스트를 써자니 시간이 너무 소요돼. 제가 한번 쭉 그냥 요 정도만 써놓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 캐시플로우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기업이 본업인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현금, 이익의 개념입니다. 본업인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현금이고 이익의 개념은 사실상 영업이익이죠. 여기에서 세금으로 지출한 비용, 보통 법인세겠죠. 제외하고, 그 다음에 영업 외가 아니라 그 회사의 본업인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이 단기 자산 부채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자산 부채의 변동에 따른 현금의 정감은 반영을 하고, 반대로 또 유무형 자산 투자에 따른 현금 정감도 반영한 것,
다시 풀이해서 설명하면 본업에서 창출한 이익, 즉 영업이익에서 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자산 부채의 증가 감소에 따른 현금 증감은 반영하고 각종 세금이나 설비 투자 등은 빼고 남은 잔여 현금 흐름. 뭐 말은 복잡한데요. 근데 계산식은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식은 제가 생략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DCF를 쓸 때는 엑셀에서 한 페이지에 DCF의 산식들이 쭉 있어요. 잉여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우리가 앞에 모델 설명에서 크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캐시플로만 추정했지만 DCF를 위해서는 또 별도 하나 잉여 현금 흐름표도 따로 또 추정을 해야 되겠죠. 자, 계산식은 뭐 에빗 법인세를 빼고 연법인세 증감을 더한다. 거기서 노플레스 세후 순영업이익이다. 세후 순영업에서 유무형자산 상각비를 더한 것이 총 영업 현금 흐름이고, 그리고 영업활동 자산 부채 증감에 따른 현금의 증감과 유무형자산 순투자에 따른 현금 증감을 더한 것이 총 투자 현금 흐름인데, 총 영업 현금 흐름에서 총 투자 현금 흐름을 뺀 것이 프리 캐시플로우다. 복잡하죠. 뭐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실무에서는 하나의 어떤 모델 그 파일 안에 딱 산식으로 딱 이게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만 이해하면은 실제 응용하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DCF가 가동이 될 만한 업종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업종이나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들이 다 복잡한데 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림 모델이라 가지고 이게 이제 리지주얼 인컴 모델이라 해서 잔여 이익 할인 모델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 림 모델. 이것도 사실은 가치주에서 뭐 어차피 할인 모델이니까요. 아무 업종이나 막 쓰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에서는 우리 가치주 중심의 그 스몰캡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정홍식 차장이 몇몇 종목에 대해서 림 모델을 실제 밸류에이션에 많이 활용한 사례들이 있었죠. 그죠? 이거는 이제 투자 원금인 자기 자본과 그다음에 자기 자본을 초과하는 이익, 즉 잔여이익의 현재 가치를 합한 금액을 적정 주주 가치로 보는 건데요. 즉 자기 자본 가치는 자기 자본 가치가 주주 가치잖아요. 주가잖아요, 주가. 자기 자본 가치는 자기 자본 더하기 미래 현 시점의 자기 자본 더하기 그다음 미래 잔여 이익의 현재 가치 할인한 거 현가의 합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잔여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가 연간 당기 순이익이 있습니다. 그 당기 순이익에서 회사의 시드머니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자본 비용, 자기 자본에다가 곱하기 이 자기 자본 조달 비용이 자기 자본 비용 빼주면, 예를 들어 회사가 아주 간단하게 딱 시작할 때 5억의 돈으로 만약에 이 회사가 아무것도 없이 내 혼자서 성종아 혼자서 딱 5억의 돈으로 어떤 비즈니스 시작해가지고 특정 회계연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억을 단기순 2억을 벌었습니다. 2억. 그죠? 그러면 잔여 이익은 2억이 아니고요. 2억에서 사실 이 5억은 자기 자본인데 이 5억은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 넣어놨다 하더라도 나름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5억이라고 하는 돈이 자기 자본이 조달함에 있어서 상대 기회비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것만큼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5억이 내가 굳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2억을 버는 게 아니라 이 5억을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은행에 가만히 넣어둬서 이자만 봐도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자율이 그 정도는 은행 이자율이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1년에 한 1억 정도 벌었다. 이러면 이 잔여 이익은 2억이 아니라 1억이죠. 그죠? 내가 실제로 자본가치 이상으로 벌어들이는 1억이잖아요. 이게 잔여가치이고 이게 이제 미래 쭉 추정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한 4개년 내지 5개년 추정하고 그 이후는 연구 성장률을 감안해가지고 쭉 할인을 해가지고 현 시점의 자기 자본에다가 미래의 이 잔여 이익을 더한 게 총 자기 자본 가치가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주식 수를 나누면 림 모델에 의해서 계산한 적정 주가가 되겠죠. 뭐 똑같으면 에바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림 아까 제가 리지주얼 인컴 모델 잔여 이익 할인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에바는 엔터프라이즈 밸류 에디드 초과 가치 할인 모델입니다. 그 에바 자체가 계산식이 있어요. 노플렛 세후 순영업이익에서
총 자본 비용을 빼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의 어떤 초과 가치를 계산해 가지고 특정 연도 이상에는 연구 성능을 적용해 가지고 쭉 할인해 가지고 다 계산한 것이 초과 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주식수를 나누면 적정 주가가 되는 모델이 되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절대평가에 의한 어떤 방법을 설명드리 대략적인 개념만 설명드렸지 이 칠판 모델 강의해 가지고는 뭐 그냥 적절하게 구두로 설명하고 일정 부분은 또 이 필기하고 해가지고 실무에서 쓰는 아주 디테일한 어떤 방법론까지는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개념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언젠가 혹시 기회가 되면 잘게 나눠가지고 실무적으로 실제 모델링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실제 개념 모델, 절대평가는 미래가치 할인 모델이구나. 그러려면은 기본적인 어떤 추정 자체, 실제 흐름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또 해당 업체의 주가 변동성이 좀 덜해서 좀 안정적이어서 어떤 특정 변수에 의한 가치의 어떤 변화가 심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자, 참고로 제가 여담으로 조금 시간이 남아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절대평가를 애널리스트 중에서 사실 저희들이 패를 까는 건데요. 뭐 연구 성장률이라든지 또는 베타다라든지 내가 이 회사에 적용하고 싶은 어떤 적정 주가 뭐 상대평가를 통해서 구했던 어떻게 구했던 적정 주가가 그래도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절대평가가 마침 객관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받은 모든 데이터들을 내가 마사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집어넣어서 딱 계산했을 때 내가 원하고 추천하고 싶은 또는 상대평가 등등의 방법으로 계산한 적정 주가가 몇이 맞아떨어지면 상관없는데 좀 안 맞을 때가 있는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연구 성장률이라든지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든지 또 그 베타라든지 이런 변수값을 조정하면서 꼭 어떤 적정 주가를 약간 이렇게 마사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특히 제 업종에서는 이 절대평가를 신뢰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인 실적 흐름에 주가 변동성이 없는 가치주의 경우에는 아마 DCF라든지 리즘이라든지 에바 등의 모델이 의미가 있는 업종, 종목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들어 절대평가 설명드렸는데 큰 개념에서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설명드렸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개별 밸류에이션의 방법은 상대평가, 절대평가이지만은 또 우리가 어떤 회사의 그 가치 기여 요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기여 요소가. 그래서 전체 연결 실적으로 실적을 추정을 하고 그 실적의 향후 어떤 그 성장 흐름에 의미 있는 매칭을 통한 또는 상대평가 비교를 통한 적정 멀티플, 퍼가 됐든 EV/EBITDA가 됐든 PBR이 됐든 이 퍼 값을 또 어떤 그 밸류에이션 지표 값을 찾아가지고 이 밸류에이션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회사의 가치 요소가 여러 가지일 때는 각 가치 요소별로 별도로 다 각각의 밸류에이션을 해서 이런 가치 요소들을 다 합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SOTP, Sum of the Parts, 그러니까 여러 파트들의 합이라는 뜻이죠. 이 자체는 하나의 밸류에이션 기법은 아니고요. 밸류에이션 기법은 각각은 뭐 절대평가를 하든 각 가치 요소별로 또는 상대평가를 하는데 그거를 전체 연결 실적으로 한꺼번에 추정해가지고 바로 적정 펄을 때려버리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각각 하나하나 쪼개서 가치를 계산해서 더하는 방식은 또 썸 오브 더 파츠 방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의 개념은 아니죠. 그죠? 하나의 밸류에이션의 방법론적인 측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절대평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코너에서는 제가 개발했다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가끔 제가 밸류에이션 할 때 활용하기도 하는 약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혼용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